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단일화 발표하고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정치인 안철수가 또 철수 물러났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더 좋은 정권 교체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평가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유독 이번 선거에서 정치는 생물 이런 말이 더 많이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요, 그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좀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 다 그 정치적인 일생을 보면은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행각을 이렇게 미화할 수는 없어요. 안 대표가 10년간 했던 가치자 행보, 뭐 창당, 탈당, 분당, 탈당, 또 창당, 또 합당, 뭐 이런 것밖에 없었고, 그동안 뱉어놓은 뭐 새 정치인이 뭐냐 하는 게 전부 내용도 없는 아주 허황된 거라는 게 이젠 너무나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10년간의 행보가 이제 국민 기만이었다는 것을 난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이 단일화 결정은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적용할 수 없고 좀 혹평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갈치자 행보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한밤중에 후보 사퇴하고 이른바 단일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TV 토론을 하기 전부터 그걸 예상했던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TV 토론을 본 수많은 국민 유권자들을 완전히 농락한 거죠. 이건 정치적 패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TV 전파를 엄청나게 낭비했고 그런 토론을 왜 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이 토론은 단순하게 방송사 한 군데게 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주관한 국가의 공적 기능인 TV 토론 아닙니까? 그것이 신뢰성을 붕괴시켰잖아요. 난 그래서 이것은 초유의 사태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그 단일화를 할 거라면 적어도 토론 자리에서라도 이걸 밝히는 게 뭐 최소한도로 해야 될 기본적인 토론 전에 그걸 발표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TV 토론을 그렇게 자기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건 도대체 TV 토론을 갖다가 허황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방송국이 방송했잖아요. 이것은 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패륜적인 그 선거운동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나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정말 이미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됐고 사전투표 오늘 시작되는 건데 하루 앞두고 어제 그 자정 넘어서 만나서 깜짝 단일화를 이룬 건데 당연히 이상돈 교수께서도 깜짝 놀라셨죠? 들으시고? 네, 저는요, 깜짝 놀라기보다 과연 그 선거운동을 끝까지 이제 할 수 있겠는가? 이번 TV 토론들이 나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유세가 되질 않습니다. 되지는 않잖아요. 2017년 대선에 제가 지켜봤는데, 비록 3등에서 21%인가 했지만은, 그 선거기간 후반기에는 이미 유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유해수도 그 불법 계절에 사람이 죽고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난 그래서 예. 이제는 뭐 TV 토론 나와서 그냥 기다리는가 보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네네. 선거운동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하. 출구 전략으로 단일화를 했던 것이고 네. 현재 그 지지율이 상당히 오차범위의 각축 기세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1%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백기투항한 거죠. 단일화가 아닙니다. 백기투항이다. 네. 그럼 이제 백기투항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지. 네, 그렇죠. 예. 뭐 3등이라는 거 자기가 3등을 두 번 해봤잖아요. 예. 3등하게 되면 2등은 모르는 3등하게 되면 그 같은 당의 의원들도 후보를 보는 시선이 예. 싸늘합니다. 그 본인이 느꼈고 이번엔 뭐 처참한 3등을 했기 뻔했기 때문에 난 도대체 저런 선거 하려고 왜 나왔나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 후보가 안 대표가 이번에 그 출마한 표현이 예.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네. 다당제를 자기가 도입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2016년 총선 이후에 생긴 3당 체제를 파괴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때 생긴 제3당 국민의당 그리고 또 억지로 합당해서 만든 바른미래당을 망쳐서 파괴해버린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로 안철수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한 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심각한 기억 상실증 있는 정치인을 우리가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싶어요. 난 그래서 이건 논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번에도요. 예. 자기가 후보를 접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나마 조그만 국민의당을 왜 국민의힘과 합당한다 그럽니까? 그게 다당제 명분을 내세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도대체 논리가 안 돼요. 논리가 안 되고 자기가 했던 과거에 했던 것을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이렇게 패륜적 정치를 갖다가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선언한 다음에 이게 사실 이 재외 국민들 투표가 있은 다음에 이게 그 발표가 돼서요. 자동적으로 다 이게 사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철수 방지법 제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요. 네, 그런데요. 그런 예. 법령 개정에 있어서 네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를 망각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패륜적 정치적 패륜 행위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이걸 두고 봐야 되는가? 난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그 이른바 결심을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은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스운 것은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한 말이 앞으로 무슨 결선 투표를 도입하자고 이걸 뭐 그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결선 투표는 2등을 하는 후보가 주장하는 게 결선 투표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3등 하는 후보가 무슨 놈의 결선 투표입니까? 이건 자기 처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궤변을 내세워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만 열면 다 헛소리, 영어로 하면 불시세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우리가 계속 두고 봐야 되는가? 좀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양강 후보는 서로 나쁜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방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패륜이다 하면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그거예요. 자기 그 어떤 말과 행동에 조금 일말의 일관성도 없지 않습니까? 다 모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두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기 전에 어떤 두 후보가 더 낫나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런 정치 행태를 두고 봐야 되는가. 특히 그러면서 우위에 있는 것을 보이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국민의힘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정치인의 말은 그 황금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호남에 가서 윤석열 후보 찍으면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대표죠. 그랬는데
유권자가 윤석열 후보를 찍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윤석열 지지라고 해서 같이 선거운동 하니까 이건 뭐 손가락 따를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게 너무 한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상돈 교수께서 저희와 인터뷰하실 때 네.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해도 뭐 큰 변수가 아닐 거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시거든요. 네, 저는 큰 변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뭐 10% 미만, 6, 7% 같으면은 개중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갈 거는 뭐 3%, 그 최대 3%예요. 그 중에서 또 한 1, 2%는 아예 기권할 표도 있고 또 한 2%는 또 그건 제가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국민의당 때부터 안철수 지지 성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난 솔직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 왜 이런 걸 받아들였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 아마도 뭐 투표를 떠나서 1%가 도움된다고 봤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분위기상으로 뭐 자기들한테 영어로 하면 치어업이죠.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본 건데 저는 저는 오늘부터 저는 역풍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선거 방송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공공적 기능을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승기를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당황해하는 그런 기색인데 뭐 꼭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상황 떠나서 이번에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 승기를 잡은 것은 그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세고 그리고 제가 뭐 기회했을 때마다 말하지만은 우리가 외국에 봐도 세금을 대폭 올린 정권을 재창출한 경우가 그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두들 정권에 들어가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이러지 세금을 깎아서 뭐 경제를 부흥시키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 수가 있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야권이 유리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또 후보 리스크 같은 게 좀 있었고 뭐 후보 리스크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지금 급한데니까 이렇게 좀 오차 범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라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명분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같이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다 안 좋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비판적 또는 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 저는 국민의힘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또 역풍 언급하면서요. 뭐 오히려 뭐 반작용으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표심이 결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도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또 그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막 공영방송 TV 토론을 이렇게 훼손시킨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느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한 나라 국민의 어떤 민도라고 보는데 뭐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요. 네, 김동연 그 새로운 물결 대표도 이재명 후보 단일화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통합 정부를 얘기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통합 정부 어느 쪽이 진정한 통합 정부라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송영길 대표도 뭐 안철수 후보와 뭐 단일화 아닌 이런 말 할 때 속으로는 제가 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쪽이 단일화할까봐 그냥 초를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좀 그랬는데 저는 김동연 후보는 공직자 출신이고 경제 관료고
여러 가지 좀 시장을 존중하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뭐 조금 도움이 되면 도움됐지 뭐 결코 마이너스 될 사람은 아니죠. 좀 플러스 된다고 보죠. 근데 그것이 과연 현재 조금 리드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뭐 따라잡을 만한 계기가 되느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송영길 후보가 뭐 안철수 한 것은 난 패착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회했을 때마다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안철수하고 어울리면 다 끝이 안 좋다 말이죠. 이게 다 우리 경험이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을 건 분명하다 이 말씀하셨죠? 네, 아니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계기에서 뭐 윤석열 그리고 뭐 지금 그 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것도 하나 중요한 거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뭐 사석인 자리에서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거 제가 가르친 저 학생이에요. 그 말은 저 페이스북에도 올리니까 뭐 가벼운 사적인 거고 뭐 저하고 이재명 후보 관계 인간관계는 뭐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사적인 거니까 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 저 이재명 후보와의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의 뭐 국민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에 뭐 힘을 실어주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니 저는 이제 지난해 국회의원 끝나고 나고 제가 뭐 그리고 제가 뭐 어느덧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뭐 제가 현실 정치에 다시 할 일은 없다고 했고 제가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뭐 작년에 뭐 걸어온 길을 쭉 펴낸 착도 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뭐 현실 정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고 했는데요. 또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동안 단일화 반대해온 입장 아니었습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공천도 있었고. 선거 전에 한 말이 선거 후에 그대로 지키는 거 봤습니까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내오는 화려한 수사 언어에 현혹되지 말고 그 후보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지난 10년간에 했던 행적을 보고서 유권자들이 판정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